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GTX 청량리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적정 가격 계산 레미안 크레시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배팅 수익 환원 기준 가격 버전 1 기준 가격은 그 4% 플러스 0.05% 곱하기 준공 후 연수 분의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 하면은 매매 기준 가격이 나옵니다. 이 기준 가격은 매매 기준 가격입니다. 수익 환원법으로 환산을 한 것이죠. 여기서 월세, 보증금은 대표성 있는 일반 거래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직전 물건의 적용 시에는 월세, 보증금, 준공 후 연수는 인근, 최근 아파트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 보고서 많이 했죠. 요까지 보고서 실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그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건데 요 아파트는 나름 대단지입니다. 자, 사용 승인일이 2013년이고 용적률은 235%. 자, 아마도 그 용적률 상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자, 그래서 마음 놓고 지금 그 기준 가격을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월세 실거래가가 꽤 나와 있는데 2022년 2월, 4월, 5월, 7월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돼서 표기된 걸 빼고 모두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거래가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7월이고 지금은 8월인데 8월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갱신권 쓴 계약이다. 전부 다. 자,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그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물건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세입자들이 또 다른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8월이 왔는데 지금 8월 말이 왔는데 아직까지 전월세 대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갱신 가격하고 신규 가격하고 그 간극이 좁아지면서 지금 거의 붙었다. 그런데 금리가 낮을 때의 그 호가를 그대로 고수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물건들은 지금 전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월세가 상당히 계약 안 되고 남아있는 미계약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갱신 계약하고 신규 계약하고 가격이 거의 붙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일단 반영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코픽스가 천천히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갱신계약, 신규 계약 할 거 없이 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자, 월세 그 실거래가 적용해도 큰 이상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고서 지금 그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1.9억에 그러니까 1억 9천에 월세 160만 원 준공 후 9년 지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매매 기준 가격이 6억이 나옵니다. 다음은 3억에 72만 원 기준 가격이 5억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지금 7억, 6억, 5억, 6억, 7억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마지막 세 가지 계약도 5억, 8억, 5억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가지고 레미안 크레시티 기준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2022년 2월에서 8월까지 10개 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매매 기준 가격을 평균을 구해보니까 6억이 됩니다. 6억. 6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2397세대이고 가격 변동 지금 보시면은 뭐 크지 않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세가 어느 정도 시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평균적인 어떤 시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근거한 기준 가격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물론 거래 건수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1억 정도 그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평균 6억 아니면 7억 요 정도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게 금액이 형성되는 이유는 지금 예전에는 4%, 5%, 6% 자, 아파트도 그렇게 수익률이 나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수익률이 1%, 뭐 1%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설하고 수익환원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6억, 7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한번 그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매매가 그래프인데 지난 5년간 너무 비정상적인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영원히 금리는 저금리 2%, 뭐 3%그 안에서 그 이하로 놀 것이다. 자, 이러한 기대가 반영되어서 계속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지금 일단은 그 평균적인 수준의 금리까지만 왔는데도 지금 난립니다. 완전 그 나라 전체가 난린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인 어떤 그 금액 자체가 지금 6억 또는 7억, 6억, 7억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계산은 6억인데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7억. 자, 그렇게 보면은 2017년 지금 10월 정도 수준의 매매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좀 정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GTX B 노선과 GTX C 노선 두 개 노선이 지나가는 역이 청량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량리역은 분명 그 2017년하고는 지금 다른 어떤 지역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맹목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번 실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GTX 호재인가 악재인가? 자,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GTX 역이 들어서는 청량리역 주변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GTX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청량리역은 요 지역 내에서 어떤 그 주거지로서 경쟁을 했을 겁니다.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고 자, 요 A 아파트, B 아파트는 용적률을 다 채워지어진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A 아파트도 용적률 채워서 지었고 B 아파트도 용적률 채워서 지었고 그 상태에서 인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C 아파트와 D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 그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 그 집값이 결코 올라가는 요인이 아닌 거죠. 공급이 증대되기 때문에 A 아파트, B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 물건이면은
C 아파트, D 아파트 들어서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A 아파트, B 아파트가 용적률을 다 채워서 지어진 그러한 아파트라면 인근에 다른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은 월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공급이 좀 많아져서 그만큼 월세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경쟁을 하다가 GTX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쟁자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주변에 수요가 막 폭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아파트를 원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러면은 월세 올라가는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체 수단이 생겼죠. 경기도에 있는 그 GTX 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경기 1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A 아파트, 1-B 아파트, 자, 여기서 출퇴근 가능해져 버리죠. 경쟁자가 생깁니다. 자, 좀 지나니까 경기 2역에서도 아파트가 또 들어섭니다. 자, 거기서 출퇴근하는 또 경쟁자들이 생겨버립니다. 자, 경기 3역, 경기 4역, 자,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경쟁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GTX역에 딱 붙어 있는 그 아파트들하고도 경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결코 뭐 아주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청량리역에 사무실이 있다면 그 사무실은 대박 나겠죠.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과연 GTX역을 설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점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인천 쪽으로 끝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택시 타고 어디 가서 회를 먹고 다시 택시 타서 GTX역으로 와서 GTX를 타고 다시 청량리역으로 귀가한다. 이런 수요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택은 외곽에서 중앙까지로 가는 수요가 많은 것이지 중앙에서 외곽으로 가는 수요는 없기 때문에 결코 주택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청량리역에 붙어 있는 사무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들이 좋아하겠죠. 저렴한 지역에 이사가도 직원들 출퇴근 가능하니까 당연히 직원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재인데 주택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월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 아파트 간의 진검승부 시작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 청량리 주변 아파트들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큰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 가격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경기도에 있는 GTX역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 입장에서는 결코 뭐 크게 좋을 거 없다. 자, 반면에 사무실이나 상가는 좋아지는 거죠. 상권도 넓어지고, 그래서 당연히 좋아지는 것인데 그 서울 내에 있는 핵심 지역 그 GTX역 주변의 주거지는 결코 뭐 좋아지는 면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지금 GTX 노선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자, 그 정도 되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거지들은 앞으로 크게 좋아질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저 끝에 있는 인천시청, 마석, 운정, 자, 요런데 이런 지역은 굉장히 주거지라면 호재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호재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산정한 매매 기준 가격 6억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것이고, 자, 월세 가격이 조금 만약에 저평가되었다. 그러면 한 평균 7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이 오면은 매매를 검토해 봐도 되겠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